자, 이번 시간 재무관리, 저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중이 높아요. 재무관리가 많이 나온다면 186페이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22강 가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186이죠. 자, 지금 보는 게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에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할인하지 않는 비할인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번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먼저 불러보세요. 회수기간법. 회수라는 거는 단순히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그죠? 뭐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 생략될 수 있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요번에 이제 할인 방식으로 가겠는데,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은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투자안의 채택, 우리가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평가 방법은 자본 예산, 즉 투자안의 평가 방법 중 크게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한 게 비할인 방식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할인 방식으로 합니다. 비할인이 있으면 할인이 있겠죠. 할인 방식. 자, 할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 못하실 분이 계셔서, 자, 지금 세 가지 방법이 할인, 현금, 수직 분석법입니다. 수지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가 낸 거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현가. 그래서 보통 이제 현가가 현재 가치를 줄인말이에요. 근데 미래 가치는요,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럼 내가 낸 거는 지금 확실하지만 미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내가 낸 게 유출이고요. 들어온 게 유입이에요. 유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따르니까 할인을 해요. 그 할인이 이제 미래 가치를 현가로 가져오는 거죠. 현재 가치로. 그래서 유입과 유출 따져서 유입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효가법에 대한 의미. 우리가 순효가라는 게 있어요. 자, 순효가라는 자체는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효가는 거기 보시면 이제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줘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자체가 이제 뭐가 크다라고 하는 건 안 나왔잖아요. 그죠? 0보다 크고 나왔네요, 밑에. 자,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4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나갔다. 그러면 3억이 금액이 돼요. 하나의 순효가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억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뭘로 비교하냐면 0으로 비교해요. 순효가는 0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죠? 작으면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효가는 투자의 결과 발생한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뺐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데, 시그마라는 게 합계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CT라는 것은 요게 현금 유입이고, 1 플러스 R의 T라는 것은 이제 기간이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CO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밀히 이제 따져본다면, 지금 뭐, 요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요걸로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가 있고 CT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CT죠, T. CT가 이제 현금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 플러스 R의 할인율이 돼요. 할인율이. 그 다음에 요게 T가 기간이죠. 마이너스 C0가 유출이에요. 이게 이제 0이 되면은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일들 연수를 봤을 때 1년, 2년, 3년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년이고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만약 내가 1억을 유출이 나갔고 들어온 돈이 이제 매년 달라요. 그럼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 매기간 틀립니다. 2년에 3천만 원 시그마는 합계라는 거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5천만 원 3년에 그럼 지금 1 플러스 R에 우리가 T라는 거죠. 물론 N승으로 이제 보통 답을 합니다.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 그럼 만약에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을 해요. 할인해서 어떻습니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이죠. 합의시장 같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인율 R은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 투자들이 벌어들여야 될 최소한 수익은 요구 수익이래요. 그래서 소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내가 투자했을 때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그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구 수익률 또는 자본 비용이라고 한다. 자, 독립적일 때는 하나를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A를 투자하고 싶다. 그럼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자, 독립적인 투자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요. 자, 시험 문제에 독립적인 투자안 또는 단일 투자안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A, B, C, D가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 마이너스 2억, 플러스 2억이면 당연히 얘네들을 기각하고 얘네를 선택하는 게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일 때는 순효과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끄집어냅니다.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은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단체는 이 중에서 큰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순효과가 가장 큰 거를 높은 투자를 채택한다. 그래서 평가는 이제 어느 쪽에 순효과는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안의 평가 방법이다. 왜 그래요? 무조건 뭐 10원이 나왔던 100원이 나왔던 금액이니까 0보다 크면 무조건 투자하죠. 부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법과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수익성 지수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는 여러분들 순효과라는 자체는 0보다 커야 됐고요. 이거는 빼서 금액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는 지수는 항상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순효과법이었잖아요. 순효과를 갖고 따지는 법이었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갖고 따지는데, 항상 지수는 분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위로 올라가요. 유출은 내가 알지만 유입은 모르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유출의 현가. 자, 이건 쉽게 뭐냐면 만약에 4억이 유입이고 유출이 1억이라면 내 유입된 게 나한테 4배라는 거예요. 아까가 금액이라면 얘는 이 4배가 몇 배냐 배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얘가 4억에서 4억을 빼면 0이 되고 4억에서 4억을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과 비교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기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자, 수익성 지수 또는 현재 가치 지수라고 하는데 사업 기간 중에
총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로 나눈 겁니다. 상대 지수예요. 그래서 상대 지수는 배율로 얘기해서 4억을 1억으로 나눈다면 4억이 나한테 몇 배가 되느냐. 4배 정도로 이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효과가 같은 2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 검토할 유효한 지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순효과가 동일하다. 그럼 순효과가 동일하다면 어떤 걸 판단하기 힘들다면 일단은 유입이 적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출이 적게 되면 초기입 금액이 적어야 우리가 수익성 지수가 높게 평가되죠. 그래서 그걸 비교할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순위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부순위법이 가장 이제 어려운데요. 내부순위법은, 자, 내부순위는 IRR은 순효과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즉,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을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로서 내부순위는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의 합계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내부순위는 요구순위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외부, 내가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비용, 투자의 기회비용, 내가 투자하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금이나 이렇게 이자 개념이 있죠. 그러면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하고 요구가 크면 기각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순효과법이 투자 판단의 증거로 내부수익보다 선호한다는 건데, 자, 일단은 가볼게요. 내부가 기대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대안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투자하려는, 내부는 내 거라고 갖고 왔어요. 야매로. 그럼 A가 내가 내부적인 거를 투자하려는 여기가 20%가 나와요. 이건. 근데 이걸 가지고 좋다고 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봅니다. 외부적인 거. BCD가 바로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다른 대안이죠. 외부. 외부는 내가 투자하려는 내 게 아니라 외부적인 다른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30% 나오면 나는 안 투자해요. 최소한 얘보다 10%가 나온다. 그럼 얘는 10% 이상이 되니까 최소한 10%는 벌어야 되죠.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유익과 유출, 투자 비용을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자, 일단 여러분 요건 아셨어요? 일단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자, 우리가 내부는 내 자체가 투자하려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자, 요것이 외부, 바깥에 있는 요구되는 외부 수익률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얘기죠. 같을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같을 때인데 그냥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됩니다. 유통관리사 시험은 이제 제가 점수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유통관리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빨리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칙입니다. 이거 내기해서 제가 뭘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통관리사 점수가 누가 많은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납작이 내기는 외우하셔야 돼요. 야, 내기하자는 데가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내부수율법은, 자, 좀 어려운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현가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 20%의 수익이 났죠. 그럼 1 플러스 R에 1년이니까 1승이거든요. 요 R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그럼 20% 낮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그럼 유익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우리가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깊게 간다면 순효과는 평가를 할 때 요구 수익률을 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 어느 정도 이 자본의 기회비용만큼 다른 대안만큼 수익이 나와주죠. 안전하게. 근데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거기가 또 수익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재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효과가 더 우수하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가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타 자격증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할인 방식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단일 투자, ADA 투자에서 독립적인 투자. 내가 단일 투자했을 때 순영가가 0보다 크면은 유입이 커도 투자를 해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고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럼 순영가는 0이고 수익성 지수는 1이라는 자체가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 방식이 야매가. 자, 옛날에 여러분들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 눈이 멀어서 도망갑니다. 이름을 개명해요. 순영이라고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영,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이다. 이렇게 잡아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할인 기법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하는데, 자, 보세요. 자, 할인 연구 수지 분석법은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를 현가로 고치기 때문에 현가, 순영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우리가, 할인 연구 수지 분석법의 세 가지가 순영가법과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요. 수익성 지수법과 그 다음에 IRR, 내부 수익률이 IRR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현가 해소 기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냥 단순 해소 기간은 생략이 되면서 해소 기간을 고려 안 하지만 현가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합니다. 현가 해소 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오지선다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외우셔야죠.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수익법은 현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고려한다는 자체는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 시간을 좀 많이 부여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본시장의 균형 이론,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론을 우리가 본다면, 분산 투자입니다. 자산을 섞어서 배합을 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수익률은 극대화시켜서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으면서 뭐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을 투자했다. 그럼 갑돌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럼 A, B, C, D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따게 되면 뭐 10억이 100억이 될 수 있지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주식이.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한다면 만약에 잃었다, 이걸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딴 걸 잃은 걸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분산 효과를 크게 한다면 구성 자산수가 많아야 돼요. 자산수가 많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철에 휴가를 갈 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으로 놓게 되면은 도둑놈이 훔쳐가는 게 빠릅니다. 도둑놈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10시에 출근하면 12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이거를 100만 원짜리 수표를 10만 원짜리 10장으로 나누게 되면 분산해요. 훔쳐가는 게 좀 적겠죠.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를 100장에 깔아놔요. 그럼 한 3만 원 훔쳐가면서 더러운 놈 그러죠.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산의 배합입니다. 자산의 배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섞어서 잘 배합해서 자, 우리가 위험은 최소한 줄이고 최소화시킵니다.
최소화시키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죠. 근데 체계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을 줄여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판단했을 때 자산 배합을 잘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투자를 판단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유동성.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 황금성을 얘기를 해요. 황금성을.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보통 이걸 이제 자산 산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산문법. 그래서 이제 주식, 그 다음에 뭐 예금이 있다. 그러면 주식과 예금은 수익성 면에서 주식이 더 많이 나지만 안정성은 예금이 낫죠. 둘 다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부동산은 수익성, 안정성이나 현금성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배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줄이는 것이 체계적은 못 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총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모든 자산이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막 인플레가 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우리가 불황하게 되면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집니다. 모든 자산에 오는 건 피할 수 없죠.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 근데 만약에 D 자산에 하나에 투자했어요. 얘가 개별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으면, 자, 조류독감이 터져서 누수에 얘가 떨어지면은 얘가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해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과 비체계적은, 자,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는데요. 자,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 오죠. 뭐 경기 변동이나 외환 시장 위기라든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개별 자산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암기 기법을 가냐면,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다고 보세요. 촘촘히. 체계적 그물입니다. 비체계적은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물고기가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나 다 못 피해요. 체계적이니까. 근데 얘는 비체계적이니까 듬성듬성이니까 피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체계적인 경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한 것은 비체계적인 겁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재로서는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포트폴리오에 자, 지금 의의 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란 둘 이상의 투자 자산의 배합을 의미한다. 두 자산의 배합이라는 것은 한 자산이 아니라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 구성 목적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거고요. 자, 중요성은 이제 오늘날 대규모의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투자 원리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에 대한 위험은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죠. 시장 위험이에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시장 위험은 밑줄, 시장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조세제도 변화, 국제 원유가의 등락. 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으니까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산들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죠. 고유 위험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신다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영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걸 한번 보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균이라는 것은, 자, 수익률을 가격 평균에서 평균은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을 얘기해요. 그러면
투자한 A가 있고 투자한 B가 있으면 평균이 높다. 만약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근데 얘도 높다, 얘도 높다. 둘 다 높아요. 그 다음에 얘는 낮다, 얘는 낮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 투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론에 의는 뭐 해리 마코비치에 의해서 처음에 체계화된 정립되면서 증권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문제를 평균을 기대 수익률,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에요. 자, 이론의 가정은 이제 투자는 거의 다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입니다.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으로서. 자, 투자의 의사결정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입각한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높이죠. 기간은 단기 기간을 고려하고 자산 수익률 확률 분포가 정기 분포이거나 투자의 효용 함수가 이차 함수일 때. 자, 지금 그래프 이상이, 요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다음 밑에가 시그마,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제, 이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 기회에서는 일정한 유형과 기대 수익을 가진 주식 A, B가, 우리가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두 주식의 상관계수와 투자 비율에 따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의 조합의 변화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개별 주식 간의 상관계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두 증권의 A, B 위험을 투자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값이다. 마이너스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관관계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상관관계라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보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좀 끊었다가 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었다가 갈 거니까 우리가 184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끊었다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랑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들이 좀 살펴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 여기는 조금만 끊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